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고양이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밥 주는 사람으로 보는 걸까?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이게 진짜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고 달려오고 핥아주고 표현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고양이는 달라요. 어떤 날은 따라다니다가 어떤 날은 쳐다도 안 보고 어떤 날은 무릎 위에 올라오다가 어떤 날은 만지려고 하면 슬쩍 피하고 그래서 많은 집사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 건지. 근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절대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분명히 신호를 보내거든요. 말로 하지 않을 뿐이지 행동으로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가족으로 생각해요. 라고요. 오늘은 고양이가 당신을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하는 행동 9가지를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혹시 우리 집 고양이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건 당신이 그 아이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행동은 천천히 눈을 깜빡이는 것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데 고양이가 맞은편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빤히 보는 게 아니라 눈을 스르르 아주 천천히 감았다가 다시 뜨는 거예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요. 그걸 처음 보신 분들은 그냥 졸린 건가?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고양이가 눈을 천천히 깜빡이는 행동은 고양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뢰와 애정의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양이는 야생에서 포식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더 큰 포식자의 먹이가 되기도 하는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눈을 크게 뜨고 있어요. 뭔가 위험한 것이 다가오면 바로 반응해야 하니까요. 그런 고양이가 눈을 감는다는 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경계를 내려놨다는 의미예요. 이 공간이 안전하고 이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눈을 감을 수 있는 거예요. 동물행동학자들은 이 행동을 고양이의 키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입으로 뽀뽀를 하는 대신 눈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재미있는 건 사람이 먼저 이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양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여러분도 천천히 눈을 깜빡여 보세요. 그러면 고양이도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두 사람이 눈짓으로 대화를 나누듯이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집 고양이가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행동이 특별한 이유가 또 있어요. 고양이는 아무에게나 이런 눈빛을 주지 않아요.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진심으로 신뢰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존재에게만 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고양이가 나에게 천천히 눈을 깜빡여줬다면 그건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 곁에 있으면 편안해요. 라는 말을 행동으로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행동은 머리와 몸을 집사에게 비비는 것입니다.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 장면이 익숙하실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고양이가 다가와서 다리에 머리를 비비거나 얼굴을 들이밀거나 몸을 쭉 뻗어서 집사에게 기대는 장면 말이에요. 이 행동은 정말 사랑스럽고 귀엽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고양이의 얼굴, 특히 이마와 볼, 턱 아래에는 페로몬을 분비하는 분비샘이 있어요. 고양이가 무언가에 머리를 비비거나 몸을 부딪힐 때 이 페로몬이 대상에 묻게 돼요. 이걸 전문 용어로 번팅이라고 하는데요. 번팅은 단순히 냄새를 묻히는 행동이 아니에요. 고양이가 이건 내 것이야,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라고 표시하는 행동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대상과 자신의 냄새를 섞어서 같은 무리임을 표현하는 행동이기도 해요. 야생에서 함께 생활하는 고양이들은 서로에게 이 행동을 해요. 우리의 구성원끼리 냄새를 섞어서 우리는 같은 가족이라는 신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고양이가 집사에게 머리를 비빈다는 건 그 집사를 같은 무리, 같은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예요. 당신은 내 가족이에요. 우리는 같은 냄새를 공유해야 해요. 라는 거죠. 어떤 집사들은 이 행동이 너무 좋아서 퇴근하고 들어올 때마다 일부러 바닥에 앉아서 고양이가 마음껏 비빌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고양이가 물건이나 가구에도 머리를 비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주로 영역 표시의 의미가 강한데요. 사람에게 머리를 비비는 건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더 따뜻하고 더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단순한 마킹이 아니라 애정이 담긴 신호라는 거죠. 혹시 오늘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머리를 비볐나요? 그랬다면 그 아이는 이미 당신을 자신의 가족으로 등록해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행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정말 많은 집사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세 번째 행동은 집사를 어디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부엌에 가면 따라오고, 화장실에 가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소파에 앉으면 옆에 와서 앉고, 침대에 누우면 발치에 자리를 잡고.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 상황이 너무나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 집 고양이는 왜 이렇게 나를 따라다닐까? 하고 신기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고양이는 본래 독립적인 동물이에요. 강아지처럼 무조건 사람 곁에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 고양이가 집사를 따라다닌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특별하다는 의미예요. 동물행동학자들은 이 행동이 고양이가 집사를 자신의 사회적 그룹, 즉 무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설명해요. 고양이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 안에서 믿는 존재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불안하고 가까이 있으면 편안한 거죠. 재미있는 건 화장실이에요. 많은 고양이들이 집사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문 밖에서 낑낑대거나 문이 열려 있으면 따라 들어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은 이것도 불안감 때문이라고 해요. 집사가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지면 고양이는 내 가족이 어디 갔지? 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서 기다리거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귀엽잖아요. 고양이 입장에서는 집사가 화장실 안에서 혼자 뭘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사람이 저 작은 방에 갇혔네.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집 고양이는 어떤가요? 어디까지 따라오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정말 화장실까지 따라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번째 행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네 번째는 집사의 몸 위에 올라와 앉거나 눕는 행동입니다. 책 읽고 있으면 책 위에 올라오고, 노트북 하고 있으면 키보드 위에 앉고, 누워 있으면 배 위에 올라오고, 앉아 있으면 무릎 위에 자리 잡고. 왜 하필 내 위에 앉는 걸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첫 번째 이유는 물론 따뜻해서예요. 사람 몸은 따뜻하고 고양이는 따뜻한 걸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고양이는 자신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에서만 깊이 쉬어요. 그 장소로 집사의 몸을 선택했다는 건 집사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야생의 고양이들은 높은 곳이나 숨겨진 장소에서 자요. 적이 접근하기 어렵고 주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요. 그런 본능을 가진 고양이가 집사의 몸 위에서 잠든다는 건 집사가 그 고양이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 집사의 심장 소리와 체온이 고양이를 안정시켜준다는 연구도 있어요. 어린 시절 어미 고양이의 가슴에 안겨 자던 기억이 본능적으로 남아있어서 집사의 몸에서 비슷한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내 몸 위에 올라와 자리를 잡는다면 그건 단순히 따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내 가장 안전한 쉼터예요. 라는 말을 행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고양이를 무릎에 올려두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축하드려요. 당신은 그 고양이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자, 다섯 번째 행동입니다. 이건 고양이를 좀 오래 키우신 분들만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배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고양이가 집사 앞에서 배를 드러내고 뒤집어 누운 적 있으세요? 이 장면은 정말 귀엽기도 하고 처음 보면 만져도 되는 건가? 하고 헷갈리기도 하죠. 배는 고양이에게 가장 취약한 부위예요. 중요한 장기들이 모여있고 아무런 뼈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야생에서 배를 드러낸다는 건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에요. 천적이 공격하면 치명적인 부위니까요. 그래서 고양이는 절대로 위험하다고 느끼는 상황이나
신뢰하지 않는 대상 앞에서는 배를 보여주지 않아요. 집사 앞에서 배를 보여준다는 건 완전히 경계를 내려놓고 나는 당신 앞에서 완전히 안전해요. 당신을 완전히 믿어요. 라는 신호예요. 이건 정말 최고 수준의 신뢰 표현이에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배를 보여준다고 해서 만지는 걸 항상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고양이들은 배를 보여주면서도 만지면 잡거나 발로 차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나는 당신을 믿어요. 라는 신호와 하지만 배를 만지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가 공존하는 거예요. 고양이 나름의 경계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배를 보여줄 때는 그 신뢰의 표현에 감사하되 만져도 되는지는 고양이의 반응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세요. 6번째 행동이에요. 이건 좀 놀라우실 수도 있어요. 6번째는 선물을 가져오는 행동입니다. 어떤 집사들은 아침에 일어났더니 장난감이나 물건이 침대 앞에 놓여 있는 걸 발견한다고 해요. 어떤 경우엔 바깥을 다닐 수 있는 고양이라면 실제 사냥감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왜 이걸 내게 가져오는 걸까? 이 행동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냥 본능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거예요.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려는 욕구가 있어요. 어미 고양이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듯이 집고양이도 자신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집사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사냥해 왔어. 먹어. 라는 의미인 거죠. 두 번째 해석은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는 거라는 거예요. 어미 고양이는 새끼들에게 사냥을 가르칠 때 먼저 잡아온 먹이를 보여줘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집사를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는 고양이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해석이든 이 행동의 핵심은 하나예요. 고양이가 집사를 자신의 가족이자 함께 살아가는 무리의 일원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 사냥감을 가져왔을 때는 당황스럽고 놀라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 안에 담긴 고양이의 마음은 정말 따뜻하잖아요. 장난감이나 물건을 가져오는 건 조금 더 귀엽게 넘어갈 수 있는데 혹시 실제 선물을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어떤 선물이었는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7번째예요. 앞서 4번째에서 몸 위에 올라오는 행동 이야기했는데 이건 조금 더 깊은 단계의 행동이에요. 7번째는 집사의 몸 위에서 깊이 잠드는 행동입니다. 올라오는 것과 잠드는 건 달라요. 잠든다는 건 완전히 의식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어떤 위험이 와도 즉각 반응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잠드는 장소는 그 고양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어야 해요. 고양이는 얕게 자는 때도 있고 깊이 자는 때도 있어요. 야생에서는 주로 얕은 잠을 자면서 주변을 경계해요. 그런데 집사의 몸 위에서 깊이 잠든다면 그건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어떤 집사들은 이런 경험을 해요. 고양이가 가슴 위에서 자고 있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 깨울 수가 없어서 그냥 참고 누워 있는다고요. 그 마음 이해가 되시죠? 고양이가 내 몸 위에서 잠든다는 건 내가 그 고양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존재라는 증거예요. 그보다 더 큰 신뢰의 표현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이 순간 고양이의 따뜻한 무게와 숨소리를 느끼는 집사도 분명히 같은 기분을 느낄 거예요. 이 아이가 나를 믿고 있구나 하는 그 기분 말이에요. 8번째 행동입니다. 이건 아침마다 겪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8번째는 집사를 깨우는 행동입니다. 아침 알람도 울리기 전에 고양이가 먼저 깨워요. 얼굴을 핥거나 머리를 들이밀거나 발로 톡톡 치거나 아니면 그냥 가슴 위에 올라와 앉아버리거나 처음엔 귀엽다가도 매일 반복되면 조금 피곤하기도 하죠. 특히 주말 아침엔요. 그런데 이 행동은 단순히 밥 줘요. 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배가 고파서 깨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밥그릇에 밥이 있는데도 깨우거나 밥 시간도 아닌데 깨우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건 함께 있고 싶다 는 신호일 수 있어요. 고양이는 무리 생활을 할 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요. 같은 공간에 있고 서로가 살아있고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집사를 깨우는 행동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당신이 거기 있구나. 나도 여기 있어요. 우리 함께 있어요. 라는 확인 행동인 거죠. 또한 고양이는 집사와 시간을 공유하고 싶어 해요.
집사가 깨어 있으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깨우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매일 아침 반복되면 수면 부족이 올 수 있으니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그 행동 안에 담긴 의미는 정말 귀엽잖아요. 일어나요. 나랑 같이 있어요. 이보다 더 사랑스러운 기상 알람이 있을까요? 드디어 마지막 9번째 행동이에요. 이건 정말 많은 집사들이 직접 경험했다고 말하는 행동이에요. 9번째는 집사가 아플 때 곁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온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날, 몸이 너무 힘들어서 꼼짝도 못하는 날. 그럴 때 고양이가 평소와 다르게 곁을 딱 붙어서 떠나지 않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집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몸이 아플 때 고양이가 꼭 붙어 있었어요. 평소엔 그렇지 않은데 혼자 있고 싶어서 방문 닫아도 문 앞에서 계속 울었어요. 내 옆에서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줬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고양이는 사람의 상태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요. 체온이 올라가거나 호흡이 달라지거나 움직임이 줄거나 냄새가 달라지는 것들을 감지하는 거예요. 고양이의 후각과 감각은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니까요. 그리고 집사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챈 고양이는 그 곁에 머물려 해요. 가족이 힘들 때 곁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어떤 연구에서는 고양이가 아픈 사람의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고양이의 그루밍 소리인 골골 소리, 즉 퍼링퍼링 소리의 주파수가 뼈의 회복을 돕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플 때 고양이가 옆에서 골골거리며 있어주는 건 단순히 옆에 있어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치유를 도와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고양이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힘든 날,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그 존재가 때로는 어떤 위로보다도 큰 힘이 되기도 하죠. 자, 오늘 이야기한 9가지 행동을 정리해 볼게요. 천천히 눈을 깜빡이는 것, 머리와 몸을 집사에게 비비는 것, 어디든 따라다니는 것, 집사의 몸 위에 올라와 앉는 것, 배를 보여주는 것, 선물을 가져오는 것, 집사의 몸 위에서 깊이 잠드는 것, 집사를 깨우는 것, 그리고 아플 때 곁을 지키는 것. 이 행동들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당신은 내 가족이에요. 고양이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요. 대신 행동으로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진심으로 표현해요. 고양이가 아무에게나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고양이는 아무에게나 신뢰를 주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배를 보여주지 않고 아무에게나 몸 위에서 자지 않아요. 그 선택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 고양이에게 진짜 가족인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고양이 이런 행동해 라고 느끼신 분들 계신가요? 몇 번째 행동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다른 집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 너무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혹시 아직 고양이와 충분히 친해지지 못한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양이와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급해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고양이와 신뢰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고양이는 기다릴 줄 알아요. 그리고 언젠가 아주 조용히 여러분 곁에 와서 눈을 천천히 깜빡여줄 거예요. 그날이 오면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이 아이의 가족이 되었다는 걸.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고양이들이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행복하길 바라고 집사분들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